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5도선을 밑돌겠는데요. 또 추위 속 경북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이 내릴 텐데요. 많은 곳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에서 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이 되어서야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불거진 영덕 사랑마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을 폐쇄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지 넉 달이 다 돼가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시설 법인이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학대로 논란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 사랑마을에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설법인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폐쇄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20여 명의 장애인들의 생활은 바뀐 게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학대 논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해야 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학대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인권 유린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시설 폐쇄 처분까지 내려졌던 인권 유린 시설의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고 거주인분들은 계속 학대 환경에 내몰리는 게 이어지는 거라 이런 불복을 제기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 거주 시설에서도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북 도의회에서는 허술한 시설 관리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도 처벌이 이게 건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러죠. 를 해나가고 있는데 또 맞지 않으면 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당 시설법인은 임시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인권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시설법인이 소송을 기각하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철도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권 트램 건설을 추진합니다.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인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현재 구상 중인 대구 포항 간 광역철도,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가 지나는 포항과 구미, 경주와 경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트램은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여 도로 위에 만든 레일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심지와 대학, 주거 밀집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광역철도 역사와 환승체계를 갖추면 도로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경북 지역 각 학교도 어제부터 새학기 전 중간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고등학교 5곳이 개학하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247곳, 중학교 124곳, 고등학교 89곳 등 절반가량의 학교가 개학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방역을 위해 개학하는 학교의 시차 등교와 원격 수업을 권장했고 졸업식도 원격이나 학급 단위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설 연휴부터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운영합니다.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63명을 투입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와 단속 등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의 산불 68건 중 18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주시는 천년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주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타 지역 거주자로 개인 SNS를 통해 경주를 홍보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하반기 각각 10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한 팀에게 숙박비와 체험활동비로 최대 198만 원을 지원하며 관광 투어와 지역 탐방을 한 뒤 SNS로 경주 체험 콘텐츠를 올리면 됩니다. 지역의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동네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당장 참여하는 병의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기존 출입구와는 별도로 또 다른 출입구가 생겼습니다. 일반 진료실과는 분리됐습니다. 고글과 마스크, 장갑, 가운까지 이른바 4종 보호구를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합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음성이면 호흡기 증상에 따라 처방하고 음성이거든요. 처방전 제가 지금 드리는데 약국에 일단 가서 약 처방 받으시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보고서 마셔가지고 양성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병원 안에는 백신 접종과 일반 진료를 보려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보호구를 입은 상태로 이쪽 저쪽을 오가며 환자를 진료합니다. 동네 병의원들이 어제부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7곳 가운데 11곳이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보면 됩니다. 동네 병의원 8곳도 참여했습니다. 당초 60여 곳이 동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아 첫날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1, 2인 의원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고요. 점차적으로 하여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키트도 와야 되고 배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보호 장구도 충분히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속도도 더딥니다. 현재 재택치료관리병원은 17곳뿐인데 10,000명 정도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 검사와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간부가 음주 사고를 내기 직전 또 다른 사고를 낸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는데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였는데 문제는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포항경찰이 이 단독 사고에만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차 대 차 사고는 아예 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로 포항 시내를 운전하던 경북경찰청 소속 A경정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건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 30분. 사고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피해자 측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5분 전 A경정은 사고 지점 1.3km 전방에서 이미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추돌한 뒤 5분가량을 더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은 겁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 차 밑에 가드레일 파편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끄집어내갖고 바퀴로 던졌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A 경정의 혐의는 음주운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위반, 즉 사고 뒷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1차 사고에는 혐의가 적용됐고 2차 차대차 사고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조치는 교통사고가 난 즉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도로에서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A 경정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받지 못했고 A 경정이 사고 당시 도주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명함을 받았거나 내가 뭐 그 사람이 경찰인 걸 신문을 알았다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A 경정의 부인이 오히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뭐 병원 기록 남으면 좀 자기들한테 좀 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병원 좀 제발 좀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포항 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가해자인 A 경정이 피해자 측에 인적 사항을 전달했고 A 경정이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도주가 아니라고 진술해 혐의 없는 걸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고 미조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측은 A 경정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주의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의 제19 감싸기식의 사건 축소 의혹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1월 대구 경북기업의 경기 상태가 지난달보다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1월 대구경북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83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9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2월 제조업 업황 전망 경기 실사지수는 86으로 5포인트 상승했고 비제조업 지수는 66으로 6포인트 올라 기업 경기가 1월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로당 중심의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K경북형 행복경로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돕는 행복도우미 510명, 청소와 시설 정비를 돕는 깔끔이 사업단 8,500명을 배치하고 밑반찬도 지원합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은 올해 2월에서 3월 중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범 운영하며 점차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합니다. 올해 지정된 기관은 포항시 평생학습원과 경주 행복학교, 울진군청 등 17개 기관으로 초등과정 38학급, 중학교과정 11학급이 개설돼 운영됩니다.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중에 이들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피난 안내도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 배너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시민들의 대피 능력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영화관 등 5곳에 피난 안내도 QR코드 배너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국비 등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동읍 일대에서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보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재활용품 자원 회수 로봇,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등 25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23%가 농민이란 직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장래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업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는 일손 부족과 그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 수준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문화지수가 80.87점으로 전년도 78.94점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76.64점, 지난 2018년에는 75.25점으로 해마다 교통문화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이틀째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이 내릴 텐데요. 많은 곳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에서 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이 되어서야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